안녕하세요.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치과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재료의 종류가 워낙 또 다양하기도 하고 또 치료의 범위에 따라서 뭐 인레이, 크라운 등등 해서 보철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치과 재료별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치료할 때 범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저의 가족들에게 권할 만한 재료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이제 치과 가면 재료나 치료 방법이 워낙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치료의 종류랑 그 다음에 재료의 종류가 달라요. 치료의 종류로는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인레이, 그리고 범위가 커지면은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씌우는 크라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 범위에 따라서는 인레이와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단단한 도자기 재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골드, 금으로 되어 있는 재질, 혹은 도자기 재질과 지르코니아를 섞어서 제작을 하는 PFZ 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라면 본인이 하거나 네. 가족들에게 할 법한 치료는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재료든 장점만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어떤 재료가 장점만 있고 단점이 하나도 없는 재료였다면 그 재료로만 치과 치료를 모두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금으로 재료를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교합력에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에요. 금의 경우는 우리가 마모가 되거나 깨지거나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압력에 맞춰서 모양이 바뀌면서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교합력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금이 얇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치아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치아 내부에 금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 또 금속의 특성상 표면에 치테나 플라그가 좀 많이 달라붙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튼튼한 도자기 재질의 재료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부터 교합력을 100% 완벽하게 맞추기는 금보다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만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금보다는 지르코니아 혹은 도자기 재질의 재료가 점점 물성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서 금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워낙에 금 원가 자체가 많이 비용이 높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치아 색깔 나는 재료, 소위 말하는 지르코니아나 포세린, 그 도자기 재질로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실제로 오른쪽 아래 치아를 같이 계시는 원장님한테 직접 치료를 받았는데 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자기 재질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직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크게 불편하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니는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앞니는 어떤 재료를 추천하시나요? 보통은 앞니를 치료를 한다고 할 때 보통 씌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단단한 도자기 재질의 재료는 내구성이 아주 좋고 튼튼하다는 게 아주 장점인데,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은 앞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아 특유의 색조나 투명도를 100% 재현을 하기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바깥쪽에다가 도자기를 살짝 쌓아 올려서 제작을 하는 PFZ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니 쪽은 정말 투명도나 여러 가지를 심미적으로 완벽하게 재현을 하려면 PFZ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지르코니아 위에 도자기를 쌓아서 색조나 투명도를 맞추는 그런 크라운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어금니는 음식 씹는데 제일 중요한 치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어금니는 어떤 재료를 추천하시나요? 어금니는 이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한다고 하면 크게는 지르코니아 혹은 골드, 금 둘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금으로 씌우는 경우는 내구성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교합력에 적응을 하기도 굉장히 좋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테나 플라그가 주변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단단한 도자기 재질의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이 금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내구성도 아주 좋고 오래오래 사용을 하시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은
지르코니아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치과에서도 지르코니아를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골드를 금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여러 가지 단점도 설명을 드리고, 또 비용적으로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지르코니아와 골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괜찮으시다면은 금으로 제작을 하는 것도 크게 이상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함도 중요한데 이 재료는 좀 열 전도율이 잘 돼서 시리거나 덜 시리거나 이런 차이는 없나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치아 안쪽에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던 치아라면은 찬 거 뜨거운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열전도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했을 때는 이 재료의 특성상 금속 재질, 예를 들어서 그냥 메탈이 될 수도 있겠고 금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재료들은 찬 거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온도 자극이 바로바로 치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과민함이 생기거나 좀 불편함이 생겨서 뒤늦게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르코니아의 경우에는 열전도율은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낮기도 하고 치아에 전혀 안쪽에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 금의 경우에는 치아를 얇게 만들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만 깎아서 제작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주 금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마다 사실 실력이 좀 다르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이 재료는 좀 잘하는 원장님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철물이 나오지 않아도 씹으면서 얘네들이 안쪽에서 조금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장의 손을 잘 안 타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금 미흡하게 결과가 나온 보철물이라고 해도 적응을 하는 데는 금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거기를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원장의 손을 조금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의 경우는 쉽게 맞춰주고 적응이 좋다.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나 혹은 그 세라믹, 도자기 재질로 크라운이나 인레이를 제작을 했을 때는 직접 원장이 뭔가 좀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조금 꼼꼼하게 진행도 잘 되고 예후도 좋다. 보통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레진 치료라고 들었는데 네. 이 레진 치료는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하면 치아 색깔이 나는 재료를 뜻하는데요. 보통 인레이나 크라운의 경우는 본을 떠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공소에 맡겨서 그 보철물을 만들어 와서 저희가 입안에 붙여드리는 개념이라면, 레진은 그 당일에 충치 제거를 한 자리에 레진을 짜놓고 그거를 굳혀서 바로 치료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은 레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충치의 범위를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 치료를 하는데 충치의 크기가 굉장히 큰 상태다 라고 하면은 그 안을 레진으로 짜놓는 재료로 다 채워놓고 굳히고 나면은 아무래도 힘을 계속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충치의 범위가 큰 치아에 레진으로 전부 다 치료를 해놨을 때는 아무래도 씹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힘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내구성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레이가 됐든 크라운이 됐든 조금 큰 치료를 저는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왜 우리 거울 보면은 표면만 이렇게 살짝 까맣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레진으로만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내구성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진에 대해서도 먼저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레진 치료하고 나서 충치가 생기거나 시린 분들이 있다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레진 같은 경우는 짜놓고 굳히는 재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안쪽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레진이 굳으면서 팽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을 레진이 꽉 다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쪼그라들면서 치아랑 재료 사이에 틈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큰 범위의 치료를 레진 치료로 진행을 했을 때는 중압수축에 의한 증상이 조금 생길 우려가 있고, 그래서 물론 그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쭉 짜넣어서 굳히는 게 아니고 조금 짜서 굳히고 조금 위에 쌓아서 굳히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최대한 중압수축을 없게끔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린 증상이 발생을 하거나 통증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충치가 좀 깊었던 경우, 신경이랑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레진으로 치료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증상이 있으시거나 불편함이 생기면은 조금 큰 치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이 아말감 치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PMF 이 두 가지를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레진이 짜서 굳히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말감의 경우는 레진이랑 비슷한데 꽉 단단하게 다져 넣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말감이 사실 좋은 재료예요. 왜냐면은 내구성도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됐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말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을 때 그 경계 부위 변색이 생기거나 혹은 아말감이 조금씩 깨져나가거나 주변 치아가 마모가 되면서 아말감이 치아 안에 박혀있지를 못하고 약간 접시 위에 아말감이 얹혀진 것처럼 그렇게 양상으로 나타나는 치아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은증기입니다. 이 수은증기에 대한 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은증기가 결국에는 이제 발암물질이니까요. 네, 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말감 치료를 많이 권하는 치과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도 아말감을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구성을 따지기 이전에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재료를 무조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PFM이라는 재료는 아까 전에 지르코니아 바깥쪽에다가 도자기를 대서 쌓아 올려서 만드는 PFZ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쪽이 지르코니아가 아니고 금속 재질인 거를 PF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은 금속으로 한 겹을 씌우고 바깥에다가 도자기 재질을 얹어서 크라운 제작을 하는 거를 PF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FM은 사실 꽤 괜찮은 치료예요. 금이랑 마찬가지로 치아랑 크라운 사이의 적합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PFM은 안쪽이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금속이 조금 어둡게 비쳐 보여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들 혹은 어금니 치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PFM도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기 잇몸 근처가 거뭇거뭇하게 조금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 예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먼저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되는 재료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나요? 보험이 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조금 치과 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거나 경제적인 좀 사정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보험 재료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사정상 보험 재료를 아주 단단한 재료로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GI라는 재료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GI라는 재료로 비용이 싸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모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잘 깨진다든지 잘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성분이시고 혹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씹는 힘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보험 재료로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반면에 씹는 힘이 많이 강하시거나 혹은 40, 50대 남성분들, 그런 경우는 보험 재료를 아무리 저희가 단단하게 노력을 해서 붙여놔도 하루 이틀 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미리 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네. GI라고 싸고 좋다는 거 있다는데 네. 왜 당신은 또 비싼 거 이렇게 추천하냐, 네. 이런 손님들은 없었나요? 많이 계시는데요. 많이 계시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보험으로 지정이 되는 재료가 더 내구성이 있고 더 단단한 재료, 예를 들어서 레진 재료가 보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더 자신있게 보험 재료 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현실로는 네, 보험 재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약하고 떨어질 가능성이나 재치료 혹은 다른 더 단단한 재료로 다시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치과의사 분들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치대 병원 가라, 네네네.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치대 병원을 가라.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이런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치과 혹은 대학병원 치과를 방문을 하시면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탈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나 재치료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이나 다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이 뭔가 납득이 잘 안 되시거나 끝까지 나는 이것만 해야겠다 혹은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나 죽어도 신경치료는 못하겠다, 신경치료 없이 해달라, 그렇게 치료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렇게 신경치료를 안 하고 진행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게 너무 괴리가 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혹은 다른 치과에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환자분이 충분히 납득을 하신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멘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